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이렇게 3월 15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양시장 다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좀 있었고요. 또 개인과 기관이 조금 방어해주면서 지수가 크게 이렇게 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약보합, 이 약보합 상태도 두 개 다 끝났죠. 그래가지고 이 지수의 이 상황이라든가 또 수급 상태라고 매일 살펴보는 프레치 바이오 파마하고 바이넥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또 대응법에 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 이제 주봉 첫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봉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코스피 먼저 보면 이렇게 5주선을 좀 깔끔하게 회복해주지 못했죠. 보시게 되면 저번 주에 5선을 이제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자 5선 회복하려다 실패했는데 일단 이 5주선을 장악해주는 게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초의 5선을 장악해야 이렇게 상승, 즉 이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조정을 거치면서 이 21년 1월 8일, 저저번 달 8일부터 이렇게 2월 달까지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5선에만 올려놓으면 자, 추세는 다시 상승으로 틀 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그 금요일 날 이렇게 보시면 이 11선이 21선까지 회복을 못 해줬는데 11선이 올라서고 이제 21선 맞고 떨어지는 오늘도 21선 돌파 시도 실패한 거죠. 물론 이 외국인의 이 매도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만 들어와 주면 자, 이렇게 21선 안착하고 다시 추세가 꽤 오랫동안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21선 회복이 중요하겠죠. 코스닥 지수를 보면 주봉 차트를 보면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이제 그 20주선 요 위에 잘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주도 어쨌거나 2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회복해 주어서 좀 다행이고요. 물론 5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일단 바닥 따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이제 아주 나쁜 악재나 이런 게 있으면 920포인트 저가가 877포인트 9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꼬리가 닿았다는 게 누군가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20주선까지는 잘 지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에서 저 21선까지 거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틀리게 21선까지는 한번 갈 거예요. 근데 21선의 돌파 여부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약해지면 21선 맞고 다시 이렇게 11선까지 눌렸다 갈 수 있는, 즉 조정 받고 올라갔다 살짝 눌렸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자 예상되는 이런 차트입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많이 샀죠. 그리고 이번에 연기금도 조금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오전에만 해도 좀 매도세로 있다가 오후에 약간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기타 금융이 좀 팔고 금융 투자가 확실히 팔았다 샀다 계속 하고 또 이제 그 외국인의 이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매수였다고는 하지만 연기금만 조금 들어갔고 금융 투자는 많이 팔은 거죠. 하여튼 하루 팔았었다 팔았다고 남나 모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개인이 많이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이렇게 팔다 살다 하다가 이 결국은 이 매도세로 돌아섰죠. 그러고 자 투신 좀 들어왔는데 역시 금융투자 외국인 이 주체가 매도세가 좀 심하면서 자 큰 힘이 없는 자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항상 살펴보는 이 프레치 바이오파마 자 이거 먼저 보면 자 오늘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오늘 거래량이 77만 주 이때만 해도 900만 주, 400만 주, 뭐 400만 주, 100만 주는 거의 넘겼었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아직 이 프레즈 파마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아직 하향인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 대로 거래량이 줄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바닥을 잘 다져주는 종가상 이때 시가가 3월 9일에 시작한 시가가 29,450원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자 무척 중요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저 이렇게 십자도지처럼 생긴 모양이 좀 양봉으로 끝났으면 제가 좋았다고 그랬죠. 좀 빨간 색깔이었으면 좋았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파란색 음봉이 위아래 꼬리를 다는 이런 형태가 취해졌어요. 그래서 아직 방향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한번 급등하면 아마 이 5주선을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있어요. 물론 미리 예상은 못하죠. 얼마든지 5주선 뚫고 또 안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 저체추의 5주선이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있는데 5주선의 가격이 33,600원대에 한 10%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5주선을 완벽히 장악하고 올려놔야 자 프레치 바이오파마는 추세가 살아나는데 아직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시바 파마 같은 경우에 이 연내 올해 안에 백신을 생산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강한 이제 포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자, 저 결과가 어차피 연내 생산이기 때문에 올해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도 주식이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건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짝짝 밀리게 되면 이제 위험해져요.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 없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면서도 분명히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켜줘야 돼요.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다고 해서 5일선 맞고 줄줄줄 흐르면 자,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전 저점인 이 시가, 특히 이 3월 8일의 저가인 29,100원대, 특히 이런 자리들 이 빨갛게 거놓게 되면 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뭐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사실 이게 크게 엄청나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개인이 오늘 홀로 팔고요. 거래량은 좀 없어도 외국인, 기관, 투신, 자, 금융투자까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조용하고, 자, 기타 외국인이 좀 들어왔네요. 이 신용을 좀 보면, 그 신용융자 부분을 좀 보면, 이렇게 뭐 신용이 이렇게 크게 늘거나 뭐 그렇진 않고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주식이 추가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30분봉을 보면 일단 일봉에서 돌아서기 전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분봉에서 먼저 돌아서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분봉에서도 이때 이 3월 9일 날 1시쯤 이게 급등이 있었죠. 그러면서 앞에 큰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 그날이 일봉에서 보면 이날이죠. 3월 9일 날 급등한 날, 이때 한 19% 이렇게 갔다 온 날인데, 저 대량 거래가 의미가 있다고 보면 이 가격 밑으로는 죽어도 안 깨져야 되고, 그러고 요렇게 이제 이 3월 15일 날 셋이 양봉이 하나 떴어요. 그러면서 오늘 양봉이 하나 떴는데 이 가격 기준으로 제일 밀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데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옆으로 가서 이거 툭 깨놓으면 60분 봉이니까 1시간 단위로 체크하면 되겠죠. 툭 깨놓으면 이 가격대가 28,400원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일봉에서 28,400원을 거놓으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자, 이 가격대가 되죠. 꼬리 달린 부분. 그러니까 또 이 가격대는 2월 5일 날 형성된 이 시가가 28,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상장해서 시작된 가격이 28,800원인데 여기까지 밀리는 게 위험해져서 아무튼 프레디바이 파마는 이 정도쯤에서 아마 상당히 대응하고 또 경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한번 올라가면 물론 제 생각하고 틀려서 그냥 크게 상승할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니까. 하지만 1차 저항권을 하면 33,700-800원대를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고 떨어지고 일하면서 자, 5주선이 밑으로 오면서 5주선이 딱 올라탈 때가 자, 이 좀 좋은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5주선을 장악해줘야지 추세가 상승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다음은 바이넥스를 살펴볼 건데요. 이 바이넥스가 저점을 좀 다졌을까요? 조금 그나마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더 이상 추가 악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추가 악재가 나왔을 때도 주식이 안 밀린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계속돼서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주식이 올라가지 않거나 그럼 더 이상 호재가 아니고요. 악재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주식이 더 이상 반응이 없으면 자, 악재도 웬만큼 주식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바이넥스 오늘자에 보면 이 3월 사업보고서 연결 기준 2020년 매출 1,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자, 6.2% 이렇게 성장했다고 발표했죠. 2020년 영업이익이 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1% 증가했고 순이익이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2% 감소했다고 자, 이렇게 오늘 발표했습니다. 저런 이 영업이익인가 뭐 이런 거 사실은 주식을 하면서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물론 제 생각에 말지 틀릴지 모르지만 주식은 무조건 수급이에요. 그래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엄청 좋은데도 주식 떨어지는 경우 봤죠. 그러면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자, 미리 선반영됐다. 근데 영업이익이 좋을 때 올라가면 거봐라. 역시 주식은 영업이익 보고 하는 거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기에 걸면 기걸입니다. 자, 어쨌건 그 몇 번 제가 월봉에서 꼭 지켜줘야 될 자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이넥스 매일 찍기 때문에 자, 이 자리를 절대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가격대가 얼마냐면 타이트하게 잡으면 12,400원대, 그리고 조금 높게 잡으면 13,400원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 달 3월 달에 최고 저가가 보면 13,150원대 여기를 찍고 나간 거죠. 자, 이때가 좀 의미가 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 5개월선, 이 5개월간의 평균 이동 가격, 그리고 선으로 그려놨다는 걸 편해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고 상승하다가 하락하면서 중요한 이렇게 이 변곡점 같은 걸 만들어내요. 자, 이렇게가 되죠. 근데 이 자리를 뚫었을 때 제가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이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악재가 터졌던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자리가 깨지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 쭉 내려왔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어요. 사실 바이넥스가 아직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달이 다 끝나서 20개월선 회복해주고 그에 돌아서 나가고 회사에서도 어떤 대응이라든가 대처 방안 그리고 식약처의 여러 가지가 정리가 돼서 좀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8%라 그래서 완벽하게 돌아섰다 이제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는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13,400원대예요. 이 자리는 지켜줘야 자 저런 악재에도 바이넥스가 최소한 13,400원의 시장에서 평가를 받겠구나라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이번 주 첫 주의 시작인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중에 120주선이 있어요. 자, 5주선이 최초에 깰 때 위험했기 때문에 그냥 쭉 무너졌는데 이 3월 달에 이렇게 5주선 회복해 묻히지 못하게 찝해서 좀 그렇게 했지만 어쨌거나 저번 주에 꼬리 달고 해도 120주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 1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120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오늘의 저가죠. 14,800원대쯤 돼요. 그래서 오늘의 저가가 15,200원인데 120주선이 14,800원. 자, 오늘의 저가를 추가로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그나마 일봉상에서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예요. 뭐 식약처의 처방이라든가 모든 회사의 반응이나 이거 별개로 딱 기술적으로만 보면 일단은 5일선을 회복해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오실레이터 이게 이제 매수와 매도의 힐 균형인데 이 매도세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계속 세다가 조금 줄으니까 어쨌거나 다행히 5일선 회복해 줬는데 지금부터는 5일선을 좀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간다거나 11선까지 한번 갔다 올 수 있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5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 생각하고 틀리게 급반등할 수도 있지만 누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고 가깝게는 최소한 5일선 정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도 꼬리를 달았던 13,150원대로 이탈하지 않아야 자, 바이넥스는 지금 있는 모든 악재 이런 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이 정도 악재에도 역시 14,500원대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이 고점 대비 2월 달에 좋은 뉴스 날 때 고가가 38,000원인데 지금 16,000원대면 반토막도 더 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심하게 흔들린 거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급락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조정하는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일단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깨지 않을 자리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형태를 취해야지 자 바이낸스 조금 안정적으로 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하루하루 수급 같은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중요하지 않아서 전적으로 그냥 살펴보면 자, 외국인 이렇게 사모으다가 10일날 팔았고, 오늘 외국인 기관 투신, 이렇게 해서, 자, 기타 법인 좀 꾸준히 사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자, 누군지 몰라도 주가 방어 차원인지 저가 매수인지는 몰라도, 자, 이렇게 꾸준히 좀 사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더 이상 추가 하락만 하지 않고, 일단, 완벽하게 제 생각에는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주주분들이 좀 편하게 이 주식을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오늘 주식 시장하고 프레시즈 바이오 파마 바이넥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